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수찬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날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찾아뵙고 있죠. 벌써 6월 첫날 찾아뵙고 나서 7월 달을 맞이합니다. 7월 첫 번째 월요일인가요? 네. 자, 이제 하반기가 바야흐로 흘러가는데요. 하반기 증시 또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의 핵심 포인트, 어디 가면 돈을 벌다더라. 그렇죠? 요즘 부동산이 워낙 핫해가지고 주시장도 핫하긴 합니다만 부동산만큼 핫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부동산도 어디 가면 규제가 아니니까 돈 번다더라. 어디 가면 돈 벌어. 뭐 재건축 어디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올 하반기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종목, 어느 섹터에 가서 돈을 번다더라, 벌 수 있다더라. 이거에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엔 코로나의 어떤 급격한 시장 변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장 지수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지금부터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종목으로 집중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7월 하반기 첫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제가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장의 그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보시죠. 원화 강세, 오 필승 코리아, 이거예요. 원화 강세를 보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시장에 강조해 주고 싶은 포인트는요, 원화 강세의 하반기 흐름에 대해서, 오피스 코리아 상승장. 어떤 기준이냐면 이게 원화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인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3월 2일에 첫 라인이 1205원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굵게 하겠습니다. 선을 더 굵게 하겠습니다. 이게 1205원입니다. 여기서 판서에 잠깐 들어가면 2월 달이었고요. 3월 달에 원화가 급변동하면서 원화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라는 것은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그 국가의 어떤 증시, 자산시장이 불확실성에 빠졌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뭐 IMF 때는 월등히 비쌌고, 그다음에 서브프랑스 사태 때도 월등히 원화가 약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증시가 폭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때가 기회인 건 누구나 다 안 다른 것보다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 3월 달이 한참 지났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과연 지금부터 제가 라인 그려놓은 이유는 1205원이 넘사벽이 될 거냐, 아니면 그 자리를 확실히 뛰어넘을 거냐, 이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205원은 3월 달에 급변동이 시작했던 그 시작 기준점이었는데 1205원, 1205원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반등을 시도해서 원화 약세 구간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다시 주저앉으면서 하반기에 이 자리를 현재 저항의 위치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1205원이 정확히 1205원이 저항점 역할을 할 겁니다. 만일 한 번 더 넘어오면 그 직전에 1230원을 넘으면 수상한 일이 생기니까 증시에서 한 발 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만일 1230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없이 1205원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은 증시에 발 뺄 일이 없다고요. 오피스 코리아 상승장으로 보셔도 좋다,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화 강세가 오늘 제 눈에는 가장 띄늡니다. 시장에서 뭐 중국장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중국장 올라간 거는 나쁘진 않죠. 이유 어쨌든 간에 증시의 분위기상 지금 국내 증시에서 원화가 1205원을 저항받고 점진적으로 약세 구간으로 가는지 여부가 키포인트다.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 했듯이 증시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기회라고 했던 것처럼 그 관점으로 계속 종목 장세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뭐 직접 보여드리면서 화면을 보여주시죠. 보시면 수급의 변화가 다른 게 아니라
기관에서 금융투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 공교롭게도 7월달 하반기 딱 뚜껑 열리자마자요. 외국인들은 큰 변화는 없는데 기관의 수급에서 팍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옵션이나 파생시장 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판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호적으로. 어떻게? 한 번쯤 출렁거림이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판때기 변화가 있다고요. 그래서 수급 변화가 조금씩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과 파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급격한 하방으로 엄청나게 공포감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다. 서서히 자꾸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 글로벌 증시에서의 제가 지난주에 했듯이 7월 17일 날까지 미 의회에서의 3조 달러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봐서는 외신들이라든가 또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걸 봐서는 7월 달 말에 가도 또 8월 달 가더라도 결정적인 코로나 제2차 대유행으로 완전 봉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공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부양책들이 공교롭게 다 같이 나누니까 공조처럼 보이는데 각국의 어떤 부양책들이 연속성 유효하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의 역습과 재유행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완전히 더 재유행이 심화돼서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결국 초점은 우호적인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흐름을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요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내일 실적 발표 좋을지 나쁠지 전 몰라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상 안 합니다. 왜냐? 내일 잠정치 발표가 기대치를 상회하냐 하회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일 발표치가 기대치를 상회하냐 하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발표 이후에 3분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2분기 4, 5, 6월 달에 디램 가격이 조금씩 다운은 됐습니다만 더 악화될 것이 아니라 어머머 2분기가 중간 바닥이 돼버리겠네. 작년에 4분기가 최바닥이었다면 반도체 지금은 중간 바닥이고 3분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전망 이쪽에 초점 맞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서 반등을 주는데 시원하게 못 갔거든요.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강하지 않았는데 잠정치 발표 앞두고 보시면 3분기잖아요. 3분기 첫날 시작해서 뺐다가 올렸다고요. 그럼 지금은 2분기에 대한 실적치는 다 벌써 그들이 메이저들이 섀도우 그림자들이 다 인식을 해서 반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3분기 시작한 사거리에 초점 맞추시면 첫날 빠졌다가 올렸어요. 자, 2분기 좀 이쪽 갈까요? 4월 달에 빠졌다가 들어 올려줬어요. 예. 네. 아이고, 안 보네.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빠졌다가 들어 올렸다고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첫 출발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첫 출발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뺐다가 올렸으니까 시장의 유형상 국자 상승으로 가거나 굴곡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7월 첫날에 시초가 자리 그리고 둘째 날에 저점 자리를 이달 하순까지 안 깨고 있다라면 이달 하순이니까 7월 한 20일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안 깨고 있다라면 3분기는 업황이 굉장히 밝아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암시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지수 얘기를 또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걸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네, 보도록 하죠. 오늘 중국 증시 영향이 컸죠. 국내 증시는 1.65% 코스피, 코스피 200입니다. 1.65%.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입니다.
1.03%. 여기서 여러분들 뭘 포인트를 보냐? 지수 신경 쓰지 말자. 흔들어 놨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술적으로 첫 번째 이거. 보름달. 소위 보름달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명칭은. 62평하고 120평의 골든 크로스 자리. 이 자리에 라인이 650인데 제가 그전에도 신경 쓰지 말아라 내려온다 하더라도 기회 달아가는 거는 골든 크로스란 자리까지 오더라도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지 바운딩 자리.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여기서 코스닥은 주봉상 좀 가면 주봉상 한 번은 5주이평을 종가의 이탈을 해야 되는 자리가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거 유효합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5주이평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할 듯 했는데 안 해줬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유효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빠져서 이런 급락으로 계속 이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첫 봉으로 빠지는 자리니까 빠져도 다시 다 리바운딩 나온다고. 그럼 아까 기준점에서 보름달 나온 자리가 650포인트짜리고 계속 올라가다가 첫 봉으로 주봉상 음봉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면 찬스가 되겠죠. 위기가 아니라고요. 위기는 어떨 때? 이럴 때. 쌍봉으로 저 최고점이잖아요. 안 보이네요. 저 최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쌍봉으로 N자로 쌍봉으로 해서 전저점 깨고 내려갈 때 이런 자리 지금은 깨봐야 다시 다 올라와요. 겁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로 가면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으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코스피 200포인트에서요. 지금 계속 신고가에서 310, 320, 330 막 갈 것 같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수에 또 신경 쓰지 말자. 이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올라왔다고. 에? 이제는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가기만 합니까? 아니야. 에? 그러면 전문가는 지난주에 얘기해 준다면서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나는 보니까 어디 얘기해 주겠다고. 오늘 얘기하려고 왔어요. 지수는 이걸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상 잘 들으셔야 돼요. 월봉상 하나, 둘, 셋, 3개월 연속 양봉이자 3개월 연속 고점이 높아졌는데 만약 이번 달도 지난달 고점을 또 넘어가서 양봉으로 끝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8월 달에 가서 뭐가 돼요? 또 양봉으로 계속 높아지겠냐? 단호하게 놉니다. 그때는. 왜? 이번 달, 지난달 고점을 이번 달에 넘어가서 양봉으로 또 끝난다면 8월 달은 앞불삽 뭐예요? 랠리 쫓아가는 게 아니라 8, 9월 달에 무조건 눌립니다. 근데 이번 달에 강하게 가지 않고 이번 달에 지금 양봉으로 보입니다만 뭐 올라가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서 도치 시기도 뭐든 음보로 끝난다. 그러면 찬스예요. 지수는 올해 고점 7, 8, 8월달 광복절 때까지 넘사벽에 못 넘어. 밑으로는 270을 한 번은 이탈을 해야 되는 기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270을 한 번 이탈해야 되고 310은 못 넘으면 탑 나왔네. 더 올라갔다가 눌러서 이렇게 될지. 올라간 척 했다가 눌렀다. 올라간 척 했다가 눌렀다. 올라간 척 했다가 눌렀다가 눌렀지. 지수 신경 쓰면 종목 수익 낼 것을 하나도 못 낸다고요. 기준점 지수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장의 포커스. 결국 지수의 큰 숫만 보고 있으면요. 먹을 걸 열매가 떨어지는 거 받아 먹었는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간에서 지수가 움직이지도 않고 왔다 갔다 답답하는 거에서 공포심리나 있고 뭐 폭락에만 신경 쓰고 있고 빠지니까 뭐 오는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못 낸다고요. 왜?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지 마법이 아닌 팩트를 공격해 드릴 겁니다. 자, 지수에서 이렇게 봤다면 종목에서는요. 계속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최혜성 전무가 지금 강조하는 이 타이밍에 지금 이 순간
예, 키스타임이 아니라 야구장 가면 키스타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부장을 만날 때라고요. 반도체 국산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보시면 뭐 EN테크놀로지, SK 멀티리얼즈, 원익 멀티리얼즈, 동지 세미캠 보여드렸잖아요. 하나 멀티리얼즈, 오션 브릿지 제가 지난번에 14개 딱 불러드린 것들 오늘 다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은. 근데 여기서 특징이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 강한 14개는 알았는데 또 찾을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종목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깊이 있는 공부는 중간 광고 알림을 말씀드리면 공개 방송 때 매주 월요일 날 합니다. 9시 30분에. 그때 들어오시면 공개가 됩니다. 핵심 유망 종목 등 디테일한 심도 있는 공부가 됩니다. 자, 반도체에서 오늘 장비주들도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쪽의 응용 장비인 이오테크니스 좋은 거. 기관도 수급 치고 들어오면서 빠져 들어 올렸고요. 그 다음에 CMP, 시각 장비 쪽, 시각 연마제 쪽의 부품도 하면서 시각 장비 쪽의 대표적인 KC텍도 움직였고요. 이게 지금 힐이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TSE, TSE 자회사는 타이거 일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TC, 이게 다도 시각 쪽입니다, 장비. 그리고 또 보면, 더 올라갈게요. 다시. GST, 스크러벌, 칠러 장비 쪽, 유해가스 정화장치, 유니셈 보시면 장비 쪽에서 이쪽에서 순환 구조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기관이 급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정장비 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설비 투자가 가장 안 좋았잖아요. 올해도 안 좋긴 한데 전년보다 나아요. 내년에는 더 많이. 그럼 하반기에 뻔한 거 아닙니까? 내년에 전략까지 예상돼 있는 설비 투자가 확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주목해야 될 곳이 반도체 설비 투자 장비 업체들이겠죠. 그 점을 또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제가 했을 때 휴젤 얘기도 하면서 메디톡스의 반사 수익 종목들을 보자라고 했잖아요. 메디톡스의 반사 종목이 누구냐? 나와라. 뿅뿅. 우선 휴젤이었죠. 메디톡스 주주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웃이에요. 재미 못 본다. 올해 하나이글스 팬분들은 마음 비우고 야구 보는 것처럼 죄송한 얘기인데 메디톡스가 그렇다면 휴젤 그리고 휴원스 그룹을 집중적으로 봐라. 프로야구 보신 분 중에서 키움 히어로즈의 이 유니폼에 휴원스가 붙어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휴원스 그룹의 휴원스 글로벌 지주사, 그 다음에 자회사인 휴메디스 등 휴원스 그룹의 깊이 있는 성장, 그리고 기관들의 가파른 매수세를 주목하자. 왜? 요거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LED가 반짝했습니다. 드디어 LG LED가 빛 좀 보나요? 광저우 생산? LG 디스플레이. 오늘 강한 반사력을 보여줬습니다. L전자. 근데 비아트론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저는 실리콘 웍스를 보는 게 낫다고 봐요. LG 디스플레이를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안 사요. L전자요. 아니요, 안 사요. 비아트론 안 사요. 안 간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그 넷 중에 1, 2, 3, 4 중에 고르라면 저는 기왕이면 실리콘 웍스 쪽을 선택하겠다.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여러 면으로. 수급적인 면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웍스가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 같이 본다면 지금 상승의 흐름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 가는 속도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제가 지난 시간을 강조해 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자기 자랑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자랑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복귀하고 가르쳐 드리는 복귀는 지난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수소차가 단기 테마로 끝날까요? 지속성 있을까라고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저는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는 연초에는 단기성이지만 이번에는 아닐 거다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일진다이아 다
다 빨간불인데 이 전기차보다도 일진다이아, SPO세, 두산피오세 여기까지는 수소 연료전지 쪽이고 인치컨트롤스 온도 제어라든가 세종공업이라든가 동아선이라든가 가스켓이라든가 다 보시면 세죠. 이번에 수소차 수소산업 경제에 단순하게 테마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니콜라이까지 해드렸잖아요. 그 점이 오늘 또 저는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화장품 뭐 그것도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어쩌면 콘텐츠에서 게임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 NC소프트 너만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NC소프트는 리니지가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리니지. 근데 중국에서 기회를 못 봤던 게임들 대표적으로 미래의 전서 2로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위메이드 배상 받을 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배상 금액이 무려 지난주에도 했지만 6천억에서 1조 원대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게 웹젠에서 판호 재개가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러면서 서서히 게임주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야.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뭐 예전에 신작이 없었습니까? 신작이 있었죠. 근데 신작이 있음에도 기지개를 못 폈다가 하반기에 길을 펴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이 7개의 대자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얘는 못 가니? 답답했거든요. 근데 결국 수급의 변화가 하반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꽤나 의미 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업황 자체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수급상. 그 증시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게임주, 중국 소비주들도 확연히 눈에 띄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게임주의 상승, 단발성이 아니라 추세성의 의미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이 미투온이라고 해서 신규 새내기 종목인데 카지노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이것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부지런히 종목을 받아 써가면서 종목에 관찰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투자 수익을 내시려면 지금은 종목의 집중 연구, 종목 탐색, 종목 발굴, 하반기 주도 세타와 유망 세타는 어디 있느냐? 상반기에 코로나로 급격히 빠졌습니다만 사실상 상반기에 상승한 종목도 꽤나 많습니다. 플랫폼 바이오의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NH의 한국사이버결제, 전자결제 관련된 것들, 카카오, 네이버 등 2차전지 등 종목 가는 건 확실히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갈 종목, 갈 수밖에 없는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에 더 집중해라. 그래서 종목 장세에 저는 자신 있게 도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성장산업. 그럼 어디 종목이냐? 성장산업. 그리고 업황이 우호적인 섹터에 집중적으로 들이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